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평균은 62.9가 나왔습니다. 62.9. 자, 1번부터 갈게요. 자, 측량기간으로 오른 것은, 물론 이제 검사기간은 제외하고 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측량기간은 합의를 했으면 합의한 대로 가죠. 합의를 했으면 합의한 대로 가서 전체 합의기간 중에서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지금 문제의 조건이 합의는 하지 않았고, 합의하지 않았다면 측량기간은 기본이 며칠이에요? 5일이죠. 5일인데 기준점 12점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4일을 가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점이 15점 이하로 설치할 때는 며칠을 가산? 4일을 가산한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 더 늘어나는 거죠. 4일에다가 1일씩 가산한다. 답은 2번이었고, 자, 이번 문제는 지적위원회 및 지적청약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걸 왜 많이 틀리셨을까? 1번 볼까요?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청약 수행자는 지적청약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을 거쳐, 틀렸죠? 시도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다. 2번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임기는 2년을 한다. 제외하는 거죠. 위원회 임기는 2년인데 위원장, 부위원장은 제외해야죠. 제외. 3번 시도사는 지방지적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청약 적부심사 청구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해야 한다. 이게 맞죠? 7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가요, 심의 의결했으면 의결서는 누구에게 보내죠, 지금? 지방지적위원회가 의결서를 시도의사에게 보내죠? 언제요? 의결을 했으면 지체 없이. 그건 지체 없이 가는 거고, 그러면 그걸 받은 시도의사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의결서 통지해주고요. 4번 시도의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죠. 90일 이내에 누구에게 청구해요? 국토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자, 숫자가 틀렸고 5번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특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 사항과 지적기록자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죠. 앞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사항만 심의하죠. 지방은 징계하거나 뭐 양성을 하거나 정책을 개발하거나 기술을 연구하거나 재심사하거나 이렇게 5개는 중앙에서 하는 거죠. 중앙에서 하는 게 뭐라고요? 정책 개발하고 기술 연구하고 재심사하고 징계하고 양성하고. 자, 3번 문제. 자, 토지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죠.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에 결정할 수 있다. 주어가 틀렸네요. 그다음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지목 변경할 수 없다. 일시적으로 용도 바뀔 때는 지목 안 바꾸죠. 3번 토지 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 변경 사유와 지번 변경 대상 토지 지번 지목 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그건 직권으로 하는 거죠. 필요한 경우에 합니다. 자, 3번에 지번 변경 동그라미 치시고요. 첫째 줄에 지번 변경.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청 동그라미 치시고. 신청이 틀린 거죠. 그럼 이 지번 변경이라는 건 언제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에
시도사의 승인을 얻어. 적지 마시고. 시도사의 승인을 얻어 지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조문이에요? 이게 지번 변경이에요. 자, 정신없이 푸셨죠? 4번에 2번에 나오죠? 4번 문제의 2번. 밑에 4번 문제의 2번. 자, 읽어볼까요? 지적소관청은 동그라미 치세요. 지적소관청은. 지적소관청은 동그라미 치세요.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지적소관청은 그 다음에 지적공고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 동그라미 치세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의사나 대의장의 승인, 동그라미 치세요. 시도의사나 대의장의 승인 받아 지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밑줄 치세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제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이 한 줄이 지번 변경 조문이에요. 이게 지금 요 4번에 2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번 변경이라며, 지번 변경. 어떤 분이 인터넷으로 질문하시더라고. 자, 분할, 합병하면 지번 바뀌는데 지번 변경이에요? 분할하거나 합병을 해도 지번이 바뀌냐고. 분할하거나 합병해도 지번이 바뀌잖아요. 지번 변경이에요? 그걸 지번 변경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그 지번 변경이라고 하는 용어, 지번 변경이라는 말은 지금 4번에 2번 지문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지번 변경은 누가 하고, 지적소관청, 첫 번째. 그래서 시도의사는 해서 틀리게 냈죠. 기출문제가. 지적소관청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4번에 2번 동그라미 치셨잖아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누가 인정하면? 소관청이 인정하면. 그러면 누가 알아서 한다?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하는 거지. 소유자가 신청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예, 직권을 한다 이 말 뜻이에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알아서 하는 거지. 소유자 신청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시도의사의 승인. 예, 지번 변경하려면 시도의사의 승인을 얻고 해요. 국토부 장관의 승인 아니다. 예, 시도의사의 승인. 그렇게 다 기출 문제예요. 하고, 그 다음에 아직 그 문장에서 안 나온 건 밑줄 친 거. 지번부에 대해 전부를 할 수도 있고, 일부를 바꿀 수도 있다고.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거의 외웠죠, 이제? 예, 이걸 뭐라고 한다? 지번 변경. 그래, 지번 변경. 자, 그 다음에 다시 위에 문제. 그래서 아까 3번 틀린 거고,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용 현황을, X죠? 이동,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자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무슨 계획을 수립해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토지 이동을 직권으로 정리할 때 순서. 제일 먼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니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 다음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그 다음에 어디다 적어요? 토지 이동 조사부. 토지 이동 조사부.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조서. 토지 이동 조서. 그 다음에 정리해요, 직권으로. 정리하기 전에 꼭 만들어야 되는 거 하나 있죠.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 만들고 정리한다. 이게 직권 토지 이동 정리 순서예요. 자, 5번.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 동그라미죠? 600분의 1.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동그라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까지 등록을 하는데, 제곱미터까지. 근데 정밀한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정하죠. 그게 어디예요? 600분의 1 지역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이죠. 그럼 지금 단위가 틀렸죠? 1제곱미터 미만이 아니라 0.1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를 한다 그래야죠. 어느 동네에서는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잘 하셨어요. 네. 지번 부여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동그라미, 지적 소관청이, 기출문제예요. 지적 소관청이. 그 다음에 시군구별로 틀렸죠?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 부여 지역. 동리를 얘기하는 거죠. 동리.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로 부여한다. 이해되고. 2번은 했고. 3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줄 표시를 연결한다. 이 경우 이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맞고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에 등록한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고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왼쪽 위에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한다. 맞고요. 자, 5번. 자, 용도와 지목 연결이 옳은 것은 여객 운수터미널 자동차 판매 설치 물류장은 뭐죠? 잡종지죠. 잡종지. 자, 갈대밭 뭐예요? 갈대밭. 갈대밭. 지목. 갈대밭. 잡종지죠. 잡종지 예시의 제일 첫째 단어가 갈대밭이잖아요. 갈대밭. 물건 쌓아두는 거. 들리세요? 물건 쌓아두는 거. 돌을 캐내는 거. 흙을 파내는 거. 야외 시장. 공동우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잡종. 다시 이제 이미지 쌓으시라고. 야외 시장, 공동우물, 이건 잡종지고.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관, 이런 말로 하면 잡종지죠, 잡종지. 그 다음에 작년에 추가된 거, 여객 자동차 터미널, 폐차장, 자동차 운전학원, 이렇게 자동차와 관련된 용도는 잡종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어떤 게 있었죠? 항구, 항만, 공항, 이런 거, 항만, 공항, 이런 거 잡종지가 되고, 기타 이제 혐오시설들 있죠?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이런 데가 잡종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저유소, 원유저장소. 저유소, 원유저장소, 이런 거 주유소 용지가 되죠. 주유소 용지. 석유 제품, 액화 석유가스, 그 다음에 작년에 추가된 거, 전기, 수소, 이런 거 판매를 위한 시설의 부지, 그러면 주유소 용지가 되고요. 꼭 팔아야 되는 건 아니다. 모아두는데, 저유소, 원유저장소, 이런 것도 주유소 용지. 근데 이런 시설들이 공장 안에 있을 때는 제외한다. 공장 안에 있을 때는 무조건 공장 용지. 그다음에 3번. 온수, 약수, 서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지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다. 광천지는 용출되는 부분을 광천지. 4번. 산리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임야죠, 임야. 자,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렇게 임야가 되죠. 연 왕굴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된 토지는 유지 맞죠? 연 왕굴을 재배하는 그랬으면 재배 그랬으면은 다 연 왕굴은 물에서 키워요. 물에서. 답이죠. 답. 말이 헛나왔다고 생각할게요. 저는 물을 상시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거. 자, 6번 갈게요. 6번은 뭐 다 맞추셨어요? 토지 지상 경계는 이제 동그라미 지상 경계. 토지 지상 경계는 뚝 담장이나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적을 구분한다. 담, 그다음에 뭐 담뚝 이런 구조물, 경계점 표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지상 경계. 그냥 경계는 뭐예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이죠. 직선이에요. 그냥 경계는 직선. 어디에 있는 직선? 도면, 지적 공부의
등록한 선이고요. 무슨 점을 연결하는 거예요? 경계점을. 그래서 이제 경계란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이게 뭐고? 경계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것은 지상 경계. 그럼 지상이니까 땅 위에다가 소유자들이 여기가 내 땅 경계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을 수 있죠. 그 표시해 놓은 물건을 뭐라고 한다? 지상 경계. 땅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뭐 뚝을 쌓을 수도 있고 담장을 쌓을 수도 있고 울타리를 칠 수도 있냐고요. 근데 말뚝 같은 것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예, 그런 건 뭐라고 한다? 지상 경계. 그럼 이제 이 경계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우리가 소유자들이 이렇게 지상 경계를 설치했어요. 그럼 측량을 하러 측량 기사들이 현장에 왔을 때 그 지상 경계 중에서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측량해 주느냐. 그래서 5가지 경우. 연접되는 토지 사이의 높낮이 차이가 없다면 구조물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높낮이 차이가 있다면 구조물의 하단부, 절토된 부분이 있다면 경사면의 상단부, 그 다음에 물하고 접혀 있다면 최대 만조이선, 만수이선, 최대 평균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그 문제 있죠? 예, 그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분할을 하면 경기가 새로 나오는데 거물을 걸리면 안 된다. 근데 거물을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4가지 나오는 거죠. 판결을 얻었다. 또는 이제 뭐 공익 냄새 나는 거 있었잖아요. 뭐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공공사업을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서에 따라서 분할을 한다. 이럴 때는 건물 걸릴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게 그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뭘 작성한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름이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거 만들어서 뭘 등록해라? 7개.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뭘 등록해? 소재, 지번, 좌표,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공부사항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예,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의 종류하고 위치. 예, 이렇게 7개를 등록하는 게 뭐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럼 끝이죠, 경계는. 예, 그래서 이번에 공유소 매토지 재발토지 편입하여 등록할 때는 바깥쪽 어깨죠? 예, 다 잘하셨고요. 답은 3번에 해면수에 접하니까 최대 만조 만수이고, 4번은 도시개발 사업이란 말이 나왔네.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 결정해서 분할 때는 건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5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주의 경계 결정해 토지를 분할할 때 지상경계점 경계에서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분할할 때 측량해요? 측량할 때 말뚝박 안 하고 측량할 수 있다.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예, 됐고요. 7번은 이제 지목 부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28개의 지목 중에서 4개는 두 번째 글자 쓴다. 그래서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 목장용지는 1번 목, 공장용지는 장, 유원지는 원, 광천지는 광, 주차장은 차. 잘 푸셨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은 5개죠. 예. 건축물 지장의 내용 나오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예,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거죠.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의 내용. 이게 뭐죠?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이건 이제 갑구나 을구에 있는 사항. 그 다음에 가족관계기록부. 이건 안 나오죠. 예, 지적 공부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예, 총 5개가. 자, 9번. 직권정정할 수 없는 거. 뭐, 직권정정 사유도 뭐,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건데, 다 잘하셨습니다.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의됐다. 맞고요. 지적도 임야될 등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기 위치만 잘못된 경우.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안 되죠. 예, 증감이 없이 위치 정정이라는 거. 3번. 토지 소유자의 착오로 잘못 합병하여 하필 등기 신청 각하했다는 등기한의 통지가 있는 경우. 뭐가 틀렸죠? 예, 소유자의 착오 이게 틀렸죠. 소유자의 착오. 자, 누구의 잘못이어야 돼요? 소관청. 소관청의 착오로 합병을 잘못했을 때 등기소에서 알려주면 하필 잘못했다고 통지가 오면 직권 정정한다. 이렇게 나가는 얘기죠. 4번 지적공부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 작성했다든지
그다음에 5번에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게 이런 것들이 직권정리사유. 직권정리사유 꼭 정리하시고요. 자, 10번 문제 가시면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설명을 틀은 것은 자, 1번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안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에 등록한다. 자, 신규 등록이니까 등기부가 없죠. 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 2번 국유재산법상 중앙관세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어요. 국유재산법 하면 무주의 토지 이런 거 생각나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 명의로 등록하려면 형식상으로라도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3번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자, 언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언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변경되었으면. 첫째 줄에 변경되었으면 동그라미 칠게요. 변경되었으면 마지막 서술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뭘 안 해도 뭘 안 했어도 네? 그렇죠. 등록을 안 했어도 기록 등록을 안 했어도 그래서 우리가 토지 이게 마지막 이게 이제 토지 이동의 그 형식주의 예외 조문이죠. 그러니까 토지 이동은 언제 효력이 생겨요? 네? 토지 이동. 토지 이동. 언제 효력이 생겨요? 효력? 자,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런 게 다 뭐죠? 토지 이동이잖아요. 그럼 분할 언제 분할되는 거냐고. 아니 생각을 해보자고. 분할 이 토지 이동이잖아요. 언제 분할되는 거예요? 토지가 언제 두 필지로 나눠지는 거야? 네? 언제요? 등록했을 때. 등록을 해야 분할이 되죠. 지목 변경 언제 되는 거예요? 등록을 했을 때 등록. 왜 그래요? 왜? 자, 토지를 분할한다고 하나를 두 개로 나누는 거죠? 그럼 분필 등기하면은 분할된 거예요? 우리 판례도 있고 중개사법청 하시잖아. 대장산 분할 등록이 안 돼 있는데 분필 등기는 돼 있대. 분할 안 된 거예요? 대장에서 뭐가 되어야 등록이 되어야 토지가 나눠진 거라고. 네. 밭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밭이에요. 지목이 전이었어. 지목이 전이었는데 허가를 얻어서 집을 지어서 지을 수도 있죠. 자, 집을 다 지었습니다. 그럼 지목 변경 된 거예요? 아니죠. 그냥 형질 변경이 된 거고 대장에다가 전이었던 것을 대라고 써야 지목이 변경된 거라고. 개념이. 그래서 토지 이동은 언제 효력이 생긴다?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겨. 등록. 대장에다가 써야 이게 생긴 거라고. 예. 이게 원칙이에요. 네, 원칙. 예외 있나요? 예외? 있겠지, 그죠? 예. 있겠지. 이게 경륜이에요. 있겠지. 그죠? 예, 있겠지. 그럼 시험은 이거 잘 내겠지. 예. 그렇겠지, 그죠? 예. 요새 쇼미더머니가 또 하더라고. 좀 라임을 맞춰야 되는데. 자, 예외가 있겠죠? 3개가 있다고. 3개가. 그러니까 이거 예외는 뭘 안 해도 이런 말이에요. 등록을 안 해도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이동이 있을 수 있나요? 예, 그때는 뭘 안 해도 등록 안 해도 언제? 준공됐을 때. 예, 이거 준공되었을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뭘 안 해도. 등록을 안 해도.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재작년에 나온 거. 축척 변경,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면 다 공부하셨던 거야. 예.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축척 변경. 토지 이동이죠? 축척 변경 언제 효력이 생겨요? 확정 공고일에. 확정 공고일에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에 이동 있는 것을 본다 이 말이잖아. 뭘 안 해도 등록 안 해도 아직 대장에다가 안 썼어도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 있는 거 본다. 마지막이 지금 이거라고요. 행정구역 변경. 행정구역 변경도 토지 이동이에요. 행정구역도 토지 표시잖아요. 소재 이런 게 바뀌니까 토지 이동이 되죠. 이거 언제? 변경된 때. 변경된 때 변경된 것으로 본다. 뭘 안 했어도. 등록을 안 했어도. 자, 화곡동이요. 화곡동 이름을 자, 강서동으로 바꾼대. 이해되세요? 화곡동 이름을 강서동으로 바꾸겠대. 토지 이동이에요? 토지 이동이라고. 토지 표시가 바뀌냐고. 토지 이동이 뭐죠?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토지의 이동, 토지의 표시를 고치는 거라고. 토지의 표시가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토지 표시잖아요. 소재가 행정구역 이름이죠? 소재. 그래서 화곡동 이름을 강서동으로 바꾼대. 그것도 뭐다? 토지 이동이라고요. 그럼 바꿨어요. 그럼 아직 대장에다가 미처 다 못 썼어. 되셨냐고요? 네, 그럼 대장에다가 안 썼어도 강서동으로 바뀐 거냐고. 바뀐 거라. 변경된 때 변경된 것으로 본다. 말뜻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지적소관청, 지적구역 등록사항 중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기 위치만 잘못된 것을 발견한 직권으로 조사청이 정정할 수 있다. 아까 하신 거죠? 면적의 증감 없이. 5번. 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구역 등기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사항 중에서 발급을 심취한 경우 수수료는 면제죠. 면제. 강경이 아니라 면제. 자, 1번. 공유연명부의 등록사항 옳은 걸 고르세요. 자, 토지이동 사유, 공유지 연명부에는 토지이동 사유가 안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면적도 안 나와. 면장이죠. 면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소유권 지분은 나오겠네. 공유니까. 공유지 연명부니까. 고유번호도 나오겠다. 그죠? 네, 그래서 3번이었고요. 12번. 경계점 좌표등을 갖춰두는 지역에 지역공무 토지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했네요. 네? 틀린 것은 했네요. 네, 틀린 거. 자, 우리나라 지적공부가 자, 토지대장이 있고요. 토지대장이 있으면 세트로 있는 게 뭐예요? 지적도. 네, 지적도. 그 다음에 일제 때 처음에 토지대장을 만들었는데 모든 토지를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가 없었죠. 바빠서, 급해서. 그래서 일단 토지대장에 먼저 등록하고 나머지 별 볼 일 없는 토지들은 임야대장에다가 등록을 해서 측량을 해서 임야대에다가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예. 그래서 이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들은 별 볼이 없는 것들인데 개발이 된다면 중요한 토지로 바뀌는 거니까 어디로 옮긴다? 토지대장으로 옮긴다. 이걸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 그러죠. 이렇게 쭉 있다가 75년서부터 경계점에 좌표가 등록되기 시작했다. 75년서부터 무엇의 좌표? 경계점의 좌표. 이제 수치 지적이 시행된 거예요. 어느 지역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가 좌표가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두 군데죠. 도시개발 사업을 한 데하고 축척 변경하는 데. 그럼 측량으로 얘기하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이거나 축척 변경 측량을 실시한 지역은 뭘 구해놓는다? 경계점에 좌표를 구해놔서 좌표 등록부했고요. 그럼 이 좌표가 등록된 지역은 임야대장인 토지가 좌표가 등록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트로 있는 게 토지대장,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은 좌표가 등록된 지역은 기본적으로 세 개가 함께 있는 거죠. 좌표 등록부, 토지대장, 지적도. 이렇게 있을 때. 이때 이제 요새 이걸 잘 물어보는 거죠. 요 지적도. 일반적인 도면이 아니라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도는 특징이 보통 지적도에다가 3개를 더 쓴다. 3개를 더 쓰죠. 그래서 이 제명 끝에 꼭 무슨 말 써주고 좌표란 말 쓰고 이 도면 가지고 측량할 수 있나요? 측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에 오른쪽 아래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는
거리도 쓴다. 보통 도면에는 경계점 간의 거리 안 나온다고요? 근데 이거는 뭐도 쓴다. 경계점 간의 거리도 쓰죠. 무엇으로 계산해서? 좌표. 다 좌표로 계산해요. 자, 여기에, 자, 이 동네에서요. 요 3번. 요 동네에서 면적을 계산해요. 면적, 뭘로 계산하죠? 좌표로 계산하죠. 그걸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디다가 써요? 계산해서? 여기다가 쓰는 거죠. 토지대장, 면장. 면적은 어디다 쓰고? 토지대장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거리는 도면에다가 쓴다고 쓰는데 이런 거 계산은 다 뭐로 한다? 좌표로 한다 이 말이죠. 네. 자, 여기서는 면적 요 1번이나 2번 여기서 면적 어디다 등록하죠? 토지대장, 미화대장에다가 면적 쓰는 건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면적은 뭘로 계산하죠? 이걸로 계산하죠. 도상에서. 그래서 뭘로 계산하죠? 전자면적 측정기. 전자면적 측정기는 도상에서 구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가시면 1번 경계점 좌표로 갖춰두는 지역에 임야도에는 말 안 된다. 예, 임야도랑 있을 수가 없다. 지적도에는 좌표도로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한다. 그죠? 예. 그다음에 2번 도면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그죠? 면적 측정은 뭐로 한다? 좌표로 한다. 좌표 면적 계산법. 전자면적 측정기법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 경계점 좌표를 갖춰두는 토지는 지적 확정 측량 또는 축척 변경 측량. 이 두 군데죠. 지적 확정 측량, 축척 변경 측량.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좌표가 등록된 지역하고 축척이 600분의 1. 자, 13번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공 보존에 관한 문제.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 부여정마다 일람도와 지번 세기표를 작성해 갖춰둘 수 있다. 자, 지적소관청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번 부여정마다 동그라미. 지번 부여정마다 동그라미. 그다음에 일람도하고 지번 세기표. 일람도 기억나시죠? 예, 한눈에 보는 지도. 예, 그 다음에 지번 색임표. 그래서 지번을 쭉 목록을 적어놓고 이게 몇 번 도면에 있는지 쭉 목록 적어놓은 게 지번 색임표예요. 자, 이게 이제 드디어 이 조문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기출문제인데 이 문장에서 틀리게 낼 때는 그 동그라미밖에 없어요. 누가 만든다? 지적소관청에 또 뭐 국토부장관, 시도의사 이런 말 나오면 안 된다고. 지적소관청이 만드는 건데 무엇마다? 지번 부여정마다 시군구마다 X 아까 연습하셨잖아요. 예, 무엇마다 지번 부여정마다 지번은 무엇별로 부여한다고요? 지번 부여적별로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번 색임표니까 지번 부여정마다 하는 거지 시군구마다 만드는 거 아닙니다. 예, 자, 그다음에 2번 지적소관청은 시도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 청사 밖으로 조금 반출할 수 있다. 자, 반출할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천재지변 피하는 경우하고 시도의사의 승인. 3번 지적공부를 정보처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 관리처 연구 보존해야 된다. 자, 연구 보존, 전산 지적공부 연구 보존 관리는 누가 해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종이 같으면 관할, 해당 지적소관청 이렇게 되고요. 4번 정보처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즉 전산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자, 시도의사, 시군구청장이나 읍면동장이 진짜 틀렸죠? 시도의사가 틀렸죠? 시도의사 자리에 들어갈 말이 특별자치시장. 자, 전산 지적 공부는 누구에게 열람을 신청해요? 아니, 시도의사가 아니라니까.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죠. 전산 지적 공부 열람은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 그냥 지적 공부 열람은
그냥 지적 공부하면 어디에 있는 거죠? 종이, 서고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지적 공부 그러면 해당 지적 소관청에 가서 연락하는 거고, 전산 지적 공부는 온라인으로 연결했으니까 해당이란 말 없다. 아무 데나 가도 되는데 어디에? 지적 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뭐라고요? 지적 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지적 소관청이 풀었으면 지적 소관청이 누구예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요 문제 기출 문제죠. 그래서 시도의사가 아니라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거기까지가 한 단어로 뭐고? 지적소관청이고,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 그럼 이게 똑같은 게 부동산 종합증명서죠? 부동산 종합증명서 어디 가서 떼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자, 5번. 국토부 장관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된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물 복자에 관련한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맞죠? 구축하면 국토부 장관. 부동산 종합 공부 정보처리 구축은 정보관리 체계 구축은 지적소관청이 하고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 무조건 지적소관청. 14번 미등기 토지 정보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복구 자료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복구 자료가 어떤 게 있었죠? 지역구 등본이 있었나? 예, 등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 다음에 소관청이 작성 발행한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증명한 서류, 그 다음에 백업 파일, 복제된 지적 공부, 그 다음에 판결도 돼요? 판결,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 네, 등기부 이렇게 해서 7개 가지고 복구할 수가 있어요. 단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2개밖에 안 된다. 소유자에 관한 것은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 무엇에 관한 복구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복구는 뭐라고요?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 그런데 이 문제는 14번 문제는 미등기 토지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등기부는 없단 말이니까 나머지 하나. 법원의 확정 판결. 법원의 확정 판결. 자, 소유자에 관한 복구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미등기 나오면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뭐 할 때 나온 얘기죠? 정정.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인적사항 정정할 때 뭐 가지고 해요? 응? 자, 복구라고 하는 거하고 정정이라는 개념 전혀 다르죠? 복구는 뭐예요? 대장이 없어졌어. 네? 대장이 없어졌어. 다시 만드는 걸 뭐라고 하는데? 복구라고 하는데, 그럼 복구할 때 내용 다시 써요? 없어진 대장 새로 만들면서 다시 내용 적어 넣어야 되냐고. 그럼 이 토지가 지목은 뭐였는지, 면적은 뭐였는지, 소유자는 누구였는지 이런 거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는 뭘 보고 복구하라고? 등기부에 소유자 나오냐고요. 등기부에 있는 걸 보고 적던지, 등기부가 없으면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어야지 소유자가 누군지를 쓰는 거죠.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보고 소유자를 써? 가족관계 증명서 뭐 나온다 그랬어요?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뭐가 나와? 가족이 나오지. 이 토지가 누구 소유냐라고 하는 걸 지금 쓰는 거잖아요. 가족관계 증명서 보면 이 사람들이 가족이다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이 사람이 이 토지의 소유자 이런 거 안 나오는 거잖아. 개념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복구는 뭘 보고 복구한다?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 개념을 잡으시라고, 개념을.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상황. 자, 대장의 소유자가 나오는데요. 소유자가 나오는데 주민등록번호가 10자리로 써져 있어. 이상해요?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대장에 써 있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써져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몇 자리예요? 13자리인데 10자리로 써져 있어. 뭔가 오류가 있냐고. 그럼 뭐 해야 돼? 정정. 무엇에 관한 사항의 정정.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정정. 개념을 딱 잡아주시라고요. 그럼 정정을 할 때 어디에 있는 걸 갖다 쓰는 거예요? 뭘 보고? 등기부를 보고 한다. 등기부. 원칙은 뭐? 등기부에 인적사항 나와요?
등기부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나오죠. 대장에다 쓰는 소유자의 인적사항은 등기부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정정은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한다. 이게 4개 시험에 나왔던 거죠. 어쨌든 등기부에 있는 자료예요.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합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 근데 등기부가 없을 수도 있냐고. 등기부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뭔지는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에 있는 거 쓰라고. 됐었습니까? 예. 가족관계 증명서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나오잖아요. 예. 그거 보고 쓰라고. 주민등록 등본이 아니에요. 예. 주민등록표 보고 볼 수는 없다. 옛날에는 그 됐는데 다 삭제됐어요. 뭐만 된다? 미등기일 때.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개념 잡으셨습니까? 그래서 복구하고 정정은 전혀 다른 얘기. 예. 그래서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것은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합니다. 많이 틀으셨어요, 오늘 문제를. 자, 15번 문제. 자, 도시개발사업 특례. 자, 특례. 자, 이것도 지금 3년 연속 나오는 거. 자,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특례예요. 자, 그럼 도시개발사업 등 특례.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거. 자, 도시개발사업 등을 하면 이제 특별한 조문이 있는데, 이때 도시개발사업 등에 속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도시개발사업 등이잖아요. 도시개발사업도 그렇고, 농어촌 정비사업도 그렇고, 택지개발사업도 그렇고, 주택건설사업도 그렇고, 도정법상 정비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여기까지가 기출된 사업들이죠. 이것 말고도 24개가 있는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어쨌든 느낌상 이게 토지들이 대규모로 개발되는 사업들을 뭐라고 한다?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등. 그럼 이 사업 등을 할 때 이제 사업한다고 신고하나요? 사업할 때 신고하죠. 착수신고, 변경신고, 완료신고 이런 사업 신고하잖아. 예. 사업 시행자가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다가 신고하는 거예요. 며칠 이내에? 15일. 15일 이내. 가로놓기로 또 냈잖아. 15일 이내에 신고해요. 자, 신고하고 이제 사업합니다. 자, 사업 중에 토지 이동이 생길 수 있나? 사업 중에 분할을 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지목병이 할 일이 있을 수도 있냐고. 그럼 사업 중에 토지 이동이 있을 수 있죠? 그럼 토지 이동 신청을 누가 해라? 사업 시행자가 해요. 소유자도 못한다? 보통 소유자가 하는데 도시개발 사업자는 누구만? 사업 시행자만 신청을 해요. 물론 소유자가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소유자가 원하더라도 소유자는 신청 못하니까 소유자가 원하면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을 해서 신청은 다 누가 하도록? 사업 시행자가 하도록. 만약에 그 사업 시행자가 파산을 했다. 신청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입주 예정자나 그 시공을 보증한 자 이런 사람이 토지동의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동의 신청을 따로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사업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 키워드가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동 신청에 가름한다. 말 이해되시죠? 그냥 무슨 신고만 하면 돼. 사업 완료 신고만 하면. 사업 완료 신고하면 퉁치는 거라고. 따로 토지동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고. 되셨죠? 예. 자, 이게, 예,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아까 이건 미리 했고요.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동은 언제 생긴다?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동이 발생하잖아요. 언제?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 토지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게 다예요. 이게 도시개발 사업 특례의 조문 다예요. 그래서 15번에 1번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는 누구에게 해라? 지적소관청에 X. 시도의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 농어촌 정비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동은 형질병행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되셨죠? 네. 그다음에 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 신고는 며칠 이내? 15일 이내 하고, 4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시행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동 신청할 수 없으면 주택 시공을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5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동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 완료 신고로서 이를 가름한다. 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16번 토지 합병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자, 합병은요
뭐 다른 거 뭐 지목이 같아야 되고 지번부여자에 같아야 되고 그렇죠? 예, 뭐 소유자의 인적사항 다 똑같아야 되고 그런 건 뭐 외울 것도 아니고 권리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권리가 있을 때만 합병이 되죠? 소유권, 그다음에 용의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 이거 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저당권도 등기원인 연월 저소로가 같은 저당권, 그다음에 신탁 등기도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 요렇게까지만 합병이 되는 거고 요것 외의 권리가 등기된 것은 합병할 수가 없다. 자, 그럼 1번에 16번을 왜 많이 들으셨을까? 자, 1번에 가압류의 동그라미 치세요. 가압류 동그라미 치셨죠? 합병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까 될 수 있는 게 없었죠? 예, 가압류 X. 자, 2번 뒤에 신탁 등기 동그라미 치세요. 신탁 등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야 돼? 동일한 뭐라고 돼 있죠? 다른,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다음에 3번은 뒤에 뭐가 있죠? 전세권의 동그라미 치세요. 전세권. 지금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전세권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앞에 다르로 돼 있건 같으로 돼 있건 상관없이 무조건 되는 거라고. 되셨습니까? 예, 됩니다. 예. 자, 4번 합병하는 토지 구획적으로는 경제적인 축적병 시행적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토지에 대한 사업 시행적 안과 밖의 토지는 합병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5번 지목이 서로 다르죠. 합병할 수가 없고 그럽니다. 답이 3번인데. 자, 1번은 안 됩니다. 예, 1번 많이 하셨는데 가압류는 같은으로 돼 있건 다른으로 돼 있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17번 문제는 우리가 대신 신청할 것, 대위 신청이에요. 대위 신청. 우리가 소유자가 해야 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네 사람 나오죠. 네 사람이라서 외우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1번에 국가가 취득할 때는 해당 토지 관리는 행정기관의 장, 그렇죠? 또는 지자체장 이런 사람들이 대신할 수 있고, 채권자 대의할 수 있고, 공동주택이면은 소유자가 많은 거죠. 그래서 사업 관리인이나 사업 시행자가 대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취득할 때 지자체제 해당 지정이 틀렸죠? 예, 사업에 틀렸고, 공공사일 때는 사업 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죠. 그리고 주의하실 게 이게 대위 신청할 때요. 이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일 때는 정정을 해놔야 대위가 됩니다. 그게 문제 보이시죠? 단. 보이세요? 단 뭐라고 되어 있죠?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제한다 이렇게 조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자 우리가 오류가 있는 토지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정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정정을 안 한 상태야. 그럼 그 토지에 대해서는 대위 신청이 안 된다고. 그럼 그 대위하려면 뭐부터 해놓고? 정정부터 해놓고 대위하라 이런 말 뜻이에요. 그래서 정정 대상 토지는 대위 신청할 수가 없다 이 말이고요. 자, 18번 토지동의 신청에 관해서 문제. 18번 좀 내용이 기니까 좀 끊었다 갈게요. 예, 17번부터 18에서부터 좀 쉬었다 가시죠.